안녕하세요. 영수권업의 상명부장 강명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명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작년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전형을 다 띄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학생부 교과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에서 상명 인재 전형 이 두 가지에다가요. 오늘은 간단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안보학이랑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이나 전체적으로 뭐 모집 인원 아니면 뭐 종합에서의 모집 인원 자체가 거의 크게 뭐 변함이 없는데요. 약간 줄었죠. 약간 줄고 학생부 종합에서도 약간 줄었습니다. 줄고 나서 안보학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교과에서는 수능 최저가 작년과 동일하게 이합7이 문이과 통일되게 이제 있다라는 부분. 요걸 가지고 이제 간단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재작년이죠. 저희가 보면 재작년에 약간 이제 완화가 되고 나서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제 이합7로 이제 문이과가 이제 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 입결을 비교를 이제 하잖아요. 보통 비교할 때 작년 입결을 참고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 입결은 되도록이면 이 부분은 지양한다. 원래 교과 전형 분석할 때 올해 입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재작년에 대한 경쟁률 보고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하는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이제 수능 최저의 어떤 기준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어떤 입결을 비교해서 하는 게 좋다. 교과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라는 부분은 모집 인원도 되게 중요하고 경쟁률도 되게 중요하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전형 방식이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특히 중요한 게 교과입니다. 그래서 교과를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치과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사실 알고 있어야 입결을 볼 때도 오해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대도 마찬가지로 전형 뭐 이원화교거든요. 이원화교인데요. 이원화교 하면 대표적으로 뭐 지난번 얘기했던 뭐 홍익대 세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명대도 있고 단국대도 있어요. 요 세 개가 서울 홍익대랑 상명대는 이제 서울에 있고 단국대는 이제 용인에 있잖아요. 죽전 용인에 있는데 그게 이제 본캠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분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분캠이 아니고 이원화교로 되어 있다. 세종이나 이쪽 천안 쪽으로 이원화교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세 군데다. 그 외에도 사실은 뭐 경희대도 뭐 용인에 국제캠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울이랑 용인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원화교로 해도 거의 서울캠으로 이제 같이 인서울로건으로 같이 비교를 하고요. 그렇지만 근데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원화교를 조금씩 이제 꾸리고 있긴 한데 상명대 같은 경우도 이원화교다. 그래서 전과를 할 경우 2학년을 마친 학점이 3.5 이상이면 서울캠으로 전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두 번째 상명대 하면 또 미대가 약간 특히 이제 디자인 계열 좀 유명하죠. 뭐 국민대, 홍익대 다 유명하지만 상명대도 이 디자인 계통이 되게 유명해서 상명대 천안 쪽을 아마 보시면 특히 난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상명대 천안 쪽의 이 디자인 계열은 예천능에서 모집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거 참고해서 아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뭐 디지털 데이터 융합학부라는 핀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생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의 지능 IoT 융합부 이쪽 부분이 이제 신설되었어요. 이 신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가 좀 줄고 종합이 좀 줄었죠. 그러니까 다른 과는 확실히 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교과는 어떻게 됐냐면 교과는 이 전체적으로 융합학부에서 지능 데이터 융합학부에서 15명 뽑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지능 IoT 융합에서 6명 교과는 총 21명 이 두 군데에서 뽑죠. 이 두 군데가 뽑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과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1을 해서 이 과를 제외한 기존에 있는 과만 비교하면 243명 모집이랑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조금 더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종합 같은 경우도 전체 19명이 뽑죠. 지능 데이터 융합 학부에서 8명, 그 다음에 IoT 융합에서 11명 뽑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명을 빼고 보면 실제적으로는 300 얼마인가요? 58명 이렇게 모집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준 거죠.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수시로 생각보다 많이 이제 뽑지 않아요. 정시로 뽑는 일이 훨씬 많아서 입결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들이라서 좀 입결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인데요. 고른기회 전형이 학생부 종합으로 고른기회 전형을 뽑는 데가 있고 학생부 교과로 이제 고른기회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상명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데요. 총 이제 75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동일하게 농어촌 학생들과 함께 모집을 합니다. 입결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작년 입결을 비교해 보고 뭐 분석해서 지원 여부를 아마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고른기에 상명대는 고른기에 전형 입결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를 참고한다? 광운대 고른기에 전형을 좀 참고해서 어차피 같은 인서울권이고 그 다음에 같은 종합권이기 때문에 광운대를 아마 조금 이제 비교해서 분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지대는 왜 안 되느냐면 명지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런 기회가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광운대 전형을 좀 유사하게 보고 비교 분석하면 어떨까. 광운대가 3등급 때는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명대도 3등급 때 그런 게 3등급 때는 아마 다 합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4등급 때 초반까지 정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고른기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자기소개서죠. 학생부랑. 이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시작될 쯤이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학생부도 마감시켜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이제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마감 시작하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자기소개서를 상명 인재 전형을 참고해서 이제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명대는 이제 총 뭐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뭐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상명 인재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은 안보학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과 우수 전형으로 조금 줄어들었죠. 교과 100%의 수능 체제가 실시되게 되는데요. 요거 좀 잘 알아야 될 게 2합 7이에요. 근데 2합 7인데 영어랑 탐구 한 과목을 포함해서 2합 7이다 보니까 저희는 영어랑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한다고 하면 대부분 수능 체제 맞추기가 쉽다라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교과 자체가 인서울권의 교과는 3등급 때가 지원해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전형이에요. 않다 보니까 이렇게 영어 탐구 한 과목으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체조 맞추지 못해서 2등급 때가 탈락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입결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등급 때 초중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안전하게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다. 그리고 상명대는 사범대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범대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극초반 내신 때는 되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시면 국민대 같은 경우도 2합 6이고 2합 5이고 2합 6이긴 하지만 2등급 때 초반이죠. 2등급 때 초반 정도에서 입결이 되고 그리고 수능 체제가 없는 라인에서도 보면 광운대나 그 다음에 뭐 명지대, 한번 명지대만 봐도 오히려 2등급 때 초중반까지 더 많이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대신에 이제 교과 부분의 모집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국민대 아마 교과 쓰는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조금 상명대까지도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국민대는 올해 좀 예측하기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좀 보수적으로 좀 볼까 하고 있습니다. 학생 문제 안 본대요. 교과 안 본대요.
1단계는 교과 100%로 1단계를 모집을 하고 2단계는 교과 80에 면접이 있고 체력이 있긴 한데요. 거의 교과로 이제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은 합불로만 이제 판정을 한다. 체력은 10%가 들어가긴 한데 합격이면 그냥 10이고요. 불합격이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국영수 탐 한 과목에 2합 7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도 폐지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결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2합 7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입결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재작년이 보시면은 재작년에 평균이 3.24 정도였다고 보면 작년에는 3.14 정도라고 보니까 한 0.1등급 정도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최저가 그렇게 힘든 빡센 최저가 아니다라는 걸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 육사를 희망하는 학생 중에 육사입니다. 육사를 갈 실력까지는 되지 않지만 군 장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아마 입결을 좀 참고해서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추학까지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한 3.4 정도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작년과 경쟁률이 약간 유사하다면 지원을 해보면 아마 합격할 확률이 합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이 교과 내신을 반영하지만 문이과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명 인재 전형인데요. 학생 수가 좀 많이 줄었죠. 사실 신설된 과가 있다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 1단계 이제 100%에다가 이제 2단계는 면접과 서류를 포함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상명 인재 전형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300명대죠. 그렇다 보니까 합격하기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격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지원을 좀 많이 안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명대를 지원할 거면 이제 광운대나 명지대 쪽 아니면 가톨릭대 이쪽을 좀 지원하는 경향이 또 뚜렷하게 많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이전에 1단계 합격자 발표 면접이 모두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이제 심층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여기는 특이한 부분이 자기소개서 3번 항목까지밖에 없습니다. 인서울권에 보면 자기소개서 3번 항목이 이제 세종대가 제가 알기로 자기소개서 3번까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명 인재 전형이 자기소개서 3번까지 이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4번에서 보통 주로 물어보는 여기 왜 왔어? 우리 학과 왜 왔어? 라는 지원 동기가 있는데 이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2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뭘 할 필요가 있다. 전공 적합성을 이제 맞출 필요가 있다. 전공 적합성이랑 관련된 부분은 2번에서 언급을 좀 심하게 해야 4번에 지원 동기가 뚜렷하겠다라는 부분이 아마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번 항목에서 전공 적합성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류를 평가할 때 보시면 인성이 25%고요. 전공 적합성이 45%입니다. 전공 적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이 이제 30%인데요. 작년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인성이 이제 5%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5%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어디 부분 늘어났느냐? 전공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15%고요. 작년에 전공 적합성이 이제 25%에서 3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도 여기 상명 인재 같은 경우도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보너스로 전공 학업 역량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다. 골고루 내신 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여기 보지 않거든요. 안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은 조금 더 있으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적 합성이라고 불리는 전공적성은 수상, 그 다음에 진로 희망 사항, 창체 활동, 내신 성적, 독서, 행발 요쪽에서 이제 주로 보고요. 여기 이제 자기소개서 1, 2번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번 항목에 들어가 있고 여기 특이한 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 수상, 창체 활동, 과세특기 쪽 이게 자기소개서 1번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학업 역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발전 가능성 위주로 이제 많이 적으니까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내가 뭔가를 도전하고 여기 예를 들면 이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 평가도가 전공 학업 분야에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학업 분야 말고 전공 학업 분야에서 생긴 호기심에 대한 부분을 도전해서 이걸 해결한 이후에 성취한 노력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판단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소개서 1번을 쓸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수상이나 과세특 쪽을 이용해서 뭔가 깊이 있게 내가 뭔가 그 학업적으로 했던 것들 평소에 수업이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궁금증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의 학업 역량을 좀 키우면 서류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전공 학업 역량도 조금 더 중요하더라.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요 인성 부분은 출결, 창체 활동, 행발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자기소개서 3번에서 뽑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말하는 인성 부분에서 이제 창체 활동에 동아리가 주로 많이 있죠. 동아리. 동아리 쪽 부분에 특히 뭐 자율 동아리, 창체 동아리는 그 창체 담당쌤이랑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율 동아리에서 내가 이 자율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꾸리면서 했던 협업 능력들, 팀 프로젝트 능력들 그런 거 하면서 생긴 갈등들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기소개서 3번에서 이제 분석을 하면 그게 뭐 인성에서 좋은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요. 결국은 전공적 합성인데요. 전공적 합성을 할 때 이 부분 체크만 이쪽 부분만 좀 잘 생각하면 된다. 이쪽 부분이라는 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냥 학업을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공 학업을 하나 선택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가 수학이랑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수학 전공 학업 부분에서 생긴 호기심, 궁금증 요걸 어떻게 해서 내가 도전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 노력들 그걸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서 경험으로 잘 적어내느냐 이게 아마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